영국의 작가 비비언 그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금도 정말 힘들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암토킹의 린디입니다. 네, 오늘은 암토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석 두 번째 손님은요, 황금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냥 금손 아니고 황금손을 가지신 우리 환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희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석 두 번째 손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환희라고 합니다. 네, 환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10년 차시면 네, 참 긴 시간인 만큼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조금 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첫 진단 받으셨을 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10년 10월이었고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 발견 당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10년 전이시면 젊은 나이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 그때 33살이었어요. 33살에. 네. 33살에 대장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기에 수술도 어렵다고 하셨고, 10년 전이지만 그래도 좀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시 기분은 진짜 다른 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이 참 강했던 네, 것 네. 같아요. 나쁘게 산 것도 없었는데, 현실을 부정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암 진단 후에 이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뭐 요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런 감정 단계가. 그래서 많은 환우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시는 게 부정이죠. 맞아요. 왜 하필 내가 어떻게 맞아요. 나한테 아닐 거야. 이런 아. 생각 가장 먼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단 당시 사귀셨으면 보통 전이가 혹시 있으셨던 걸까요? 저는 원발은 대장이 맞는데, 간에 12cm 정도 되는 종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수술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간에 12cm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이가 있어서, 근데 항암 먼저 하셨더라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는데요. 12번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교수님께서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냥 위험 부담을 안고 2011년 6월 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당시엔 그냥 젊다는 거 하나 믿고 13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쳤습니다. 13시간이면 그 간이식이 한 8시간, 9시간 정도 하는데, 길어지면 그 정도 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큰 수술이었다는 거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네.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쳤으면 다행인데 수술했던 부위가 이상이 생겨서 이틀 뒤에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아이고. 이후 한 달이 지난 7월에는 대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달간의 회복기를 가지고 나서 9월부터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던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간 쪽 혈관 이상이 생겨서 스텐트 삽입 수술까지 하게 됐죠. 네. 그리고 2012년 5월에 드디어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쳐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해 8월 정기검진에서 양쪽 폐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오른쪽 폐수술을 했고 10월에는 왼쪽 폐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간 쪽 수술만 2번 하시고, 대장에 스텐트 삽입까지 하시고, 양쪽 폐 수술까지. 사실 솔직히 시술만 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거죠? 네, 지금은 그냥 1년 주기로 정기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많은 일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조금 우픈 얘기인데요. 네. 제가 결혼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암을 진단을 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동갑내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간호해줬을 때였는데 아, 항암 치료를 하던 중이라 제가 머리카락도 없고 네네. 음식도 잘 먹지 못해서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아, 6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같은 병실 보호자분께서 저랑 남편을 보시더니 아드님이 엄마 간호해 주시냐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저희 남편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이라뇨. 아까 네, 서른셋이셨다고 네네. 아니, 그거는 그분이 너무 하셨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는데 당시에 진짜 저도 기분이 참 그쵸. 별로였는데 아,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에피소드네요. 네. 아, 그분 참 못됐다. 네, 항암의 수술까지 진짜 긴 투병 지나오셨는데요. 혹시 그 투병 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 네, 요런 오해도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 가장 힘드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항암 치료나 수술도 힘들었지만 둘 중에 꼽으라면 항암 치료가 가장 힘들었던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암 투병 카페에서 알게 된 친한 환우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모두 진짜 착하고 천사 같은 네. 분들이라 안타까운 마음도 컸고, 그게 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가까운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건 정말 절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그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럼 투병하시면서 가장 도움됐던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주 여행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네네.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을 자주 갔어요. 네. 짧게는 3, 4일에서 길게는 2, 3주 정도 휴양 음, 차원으로 갔는데 네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걷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발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너무 어, 아프고 힘든데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고 네. 기류에서 되게 많이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다행이네요. 이 올레길 되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길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네, 같고, 맞아요. 네. 제주도 너무 좋죠.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당장 떠나고 싶네요. 함께 갈까요? 많이 가보신 것 같아서 나중에 여행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암을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암 진단 전후로 이제 뭔가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런 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다 변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환희님도 혹시 삶의 방식이라던가 뭐 사고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암 경험 전과 후에 어떤 변화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직전까지 가봤던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뭐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웬만한 일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 하고 네. 생각을 많이 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너그러졌다고 해야 할까요? 음.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도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일을 겪으셨다 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단 받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변화도 생기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이런 변화에 좀 도움을 줬던 그런 뭐 기억에 남거나 힘이 되었던 말이나 뭐 계기,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그 배우셨던 고 김자옥님께서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 세상에 많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하지만 그중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이 마음속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이게 암을 마주한다는 게 참 누군가는 좌절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네.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맞아요. 암이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우선 저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소하지만 직접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눔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는 화무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취미생활 갖고 계시네요. 지인분들께 나눔하거나 봉사하시는 것도 삶에 되게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입부에 황금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손재주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게 항상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하니까 이게 선물 받으면 되게 그냥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황금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진짜 소소한 건데 받으신 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운동 하고 계실까요? 저는 비 오는 날만 빼고는 네. 매일 한두 시간씩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등산을 사실 주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되게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게 등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하신다니까 이제 습관처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운동 외에도 우리 환희님만의 특별한 뭐 관리 방법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10년 차시다 보니까 환우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암 투병할 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긴 해요. 네. 제가 10년 전 투병할 때는 한참 개똥쑥이 유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네. 간 수술을 간에 한 그쵸. 3분의 네네. 2 정도를 잘라냈기 때문에 간에 네. 무리가 되는 거는 먹지 않았고요. 그냥 저는 지금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네. 그냥 해독 주스나 야채수 정도 마시는 정도고요. 네. 조금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그냥 암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 해독 주스나 야채수도 만드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혹시 레시피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내 땡땡에 물어가서 네. 초록찬. 네네 그냥 적당한 양으로 해서 그냥 매일 야채를 먹는 게 중요한 것 그쵸, 같아서 네네. 뭐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는 많이 신경 쓰진 않고요. 네. 그냥 골고루 먹자 주의입니다. 네. 초록창을 이용하신다고. 네, 아십니다. 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생각을 비운다는 거가 되게 말로는, 나 이제 생각을 비우면서 내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해도 생각을 비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것도 팁이 있으실까요? 그냥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자. 왜냐면 아이들이 네. 엄마한테 막 혼나도 네네. 뒤돌아서면 또 웃으면서 막 그쵸, 오잖아요. 그거 네. 보면서, 나도 암에 걸린 이후부터는 그냥 나도 아이다. 아이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 난 아이다. 8살? 8살 정도 할까요? 네. 한 4-5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5살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많아도 결국에는 피로로 쌓이고 결국 이게 다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을 비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제가 네.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베풀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베풀면서 뭐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 것 같고, 뭐 등산도 매일 가시고, 이렇게 직접 만드신 소품도 이렇게 기쁘게 나눠주시고, 환희님 주변 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환희님과의 인터뷰는, 네, 아쉽지만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오늘의 톡톡 코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톡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희님과 함께 환우분들의 사연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경남사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경남사천입니다. 저는 3살 된 딸아이가 있는 28살 아빠입니다. 전 희귀병 중 하나인 메쿤 알브라이트 증후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019년은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동생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작년 4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 눈을 뜨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시더라고요. 통화 대상은 동생이 빚을 진 사채업자였습니다. 수술 후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7월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무덤덤했습니다. 갑상선암은 예후도 좋고 완치율도 높다고 들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암을 진단받으셨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국립암센터의 좋은 교수님을 만나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1차 항암 진행 중 항암 부작용으로 발생한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을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난소암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지방에 있는 응급실에서 별다른 처방 없이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으니 보호자가 암이나 항암 치료 부작용,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2차 항암을 앞둔 와중에 어머니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시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펜벤다졸 구충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암 환자를 곁에서 간호한다는 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기분을 절대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도 너무 힘들지만 보호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에 차마 더 해보자는 설득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구충제를 복용하시며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계속 좋다가 수술 후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재발이 의심되어 내일 모레 수술을 하러 가십니다. 너무 힘들지라도 항암 치료를 계속하셨으면 재발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들어 그 당시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한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위한 입원 전날까지도 어머니께 암이 재발했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꼭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전날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겨우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잘 이해하셨고 4월 28일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크기가 작아 떼어낸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집에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가 거주 중인 집으로 모시고 싶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아버지를 챙기실 수 없으실 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동생은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신 것을 알고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경남사천님의 사연인데요.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사연 읽어주시는 동안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안 좋은 일은 이상하게 꼭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4월 28일에 네, 어머님 수술 날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수술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남 사천님이 좀 걱정되는데요. 네. 작년에 수술 받으신 후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암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내 몸 하나 챙기기 버겁게 느껴지는데 가족들까지 그러셔서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갑상선암이 아무리 뭐 예후가 좋고 뭐 치료가 잘 된다 그래도 직접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도 이제 또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간호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경남사천님 사연처럼 암하는 분들 보호자로 곁을 지키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수술과 항암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간 수술하고 나서 아마 그 스텐트 삽입하기 전에 네. 저는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스텐트 삽입할 때 몸이 붓고 아무튼 되게 증상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네. 남편한테 그냥 죽겠다고 진짜 음. 때 아닌 때를 부리면서 병원에서 몇 날 며칠을 수술 안 네. 하겠다고 네네. 뭐 교수님이랑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해가지고 남편한테 되게 때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진짜 신랑이 어르고 달래서 결국에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때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저는 그냥 냅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편은 진짜 저 애처럼 어르고 달래가지고 네네. 결국엔 뭐 시술시켜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남편한테 지금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고마운. 네. 되게 힘드셨을 텐데, 환자가 사실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걸 설득이 경남 사촌님처럼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도 고생 정말 많으시죠. 소중한 사람인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나도 괴롭고, 근데 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쵸. 경남 사천님께서도 어머니의 암 재발을 마치 내 탓인 양 네, 죄책감을 네, 느끼면서 남모르게 많이 자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가족들과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생분이랑도 이렇게 좀 잘 되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문제나 어머님 문제 잘, 이게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힘내시길,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한데, 네,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힘든 상황 속에 계시지만, 경남사천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따님 분도 계시고 하니까 꼭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은 우리 환희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이 짧은 기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황이나 우울이 참 많아졌잖아요. 저희야 암 환자고 불확실한 상황에 우울이 좀 익숙해진 느낌인데요. 직장 다니는 친구가 최근 공황장애랑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원하던 일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건강해서 평소 좀 부러웠던 친구였는데 사람이 참 친구 얘기 듣고 나니 괜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우울했을 때는 특별히 위로가 된 사람이 교수님 빼고는 없었어요. 교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냥 친구 얘기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부러웠던 삶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그 친구도 그 친구만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로 얘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긴 얘기가 끝나니 친구가 울면서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뭔가 짠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같이 눈물이 났어요. 아마 암 토킹도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는 취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이 어떻게 읽힐지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우리 환우분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도 참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나름 힘들다는 것에 위안을 좀 받은 최근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목이 짧은 기린님께서는 친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사연 들어보니까 두 분이 무척 가까운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환희님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어, 목이 짧은 기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듯이 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든 건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친구인데 가끔 전화를 하면은 끊지를 않아요. 아마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것 음, 같은데 저는 솔직히 암 환자여서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네. 친구가 뭐 시댁 얘기며 뭐 남편 얘기며 뭐 자식 얘기며 네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저도 다 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저도 그 친구 아프지 않고 하니까 되게 부러웠던 친구였는데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 다 한 가지씩 이상은 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듦이 네. 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냥 길을 가다 봐도 저 사람들은 웃고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데 음, 나름
걱정, 근심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제 스스로 좀 위로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이 짧은 기리님께서도 이제 친구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준 것으로 큰 위로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환희님도 이제 친구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아마 큰 위로를 또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연구에서 이제 가장 좋은 위로 방법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암토킹도 이제 그런 취지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응원과 위로 앞으로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이 짧은 기리님과 친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환희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솔직히 암토킹 네. 이거 초대받았을 때 되게 떨리고 한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도 이제 많은 환우분들에게 그냥 희망이 되고 어느 정도 용기를 주고 싶어서 저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또 린디님께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뭔가 게스트 모실 때마다 소감 중에 한마디가 그 잠을 못 잤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죄송스럽네요. 버스 타고 오는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지켜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왔는데 그래도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고통을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네. 스트레스가 암 환자한테 제일 안 좋은데. 아, 스트레스, 네, 생각을. 좋은 스트레스였다고 그럼 다행입니다. 생각할게요. 네. 이게 또 방송 나오고 그러시면 또 뿌듯하실 거예요. 라고 좀 주입을.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도 혹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실까요? 저는 사기로서 그 당시 10년 전 투병할 때 네. 항상 기도하고 모았던 목표가 사기 환우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싶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살아서 사기 환우분들, 뭐 1, 2기, 3기 분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투병할 때는 뭐 젊은 나이 33살에 대장암을 투병하는 분들이 흔치 않은 그쵸. 거였거든요. 네네. 다 나이 많으시고 네. 40, 50대 그리고 남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항상 마음속으로 제 머릿속으로 새기면서 나는 살아서 사기하는 분한테 희망이 될 거야. 이런 네. 마음으로 하면서 지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적은 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도 잘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욕심 없이 그냥 딱 100살까지만 살려고 해요. 100살. 너무 딱 적당하고 너무 좋네요. 네. 아까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계속 희망 잃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우리 환희님처럼 네, 잘 10년, 뭐 20년, 30년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환우분들도 지금 아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거의 2년 동안은 그냥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뭐 1년, 2년, 그리고 뭐 5년이 지나고 지금 몇 년 후에는 가족들과 웃으면서 저처럼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아마 많은 환우분들께서 우리 환희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암토킹 고정 질문 한번 네, 드리면서 네네.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암이란? 나에게 암이란 친구이다. 네.
그냥 평생 함께 해야 할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이젠 괜찮지. 왜냐면 그냥 겉으로는 네네네, 멀쩡하니까. 그쵸. 그런데 하지만 대장암 사기엔 저는 한 번 걸리남은 평생 함께 해야 할 친구라고 말을 해줘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할 친구 같아요. 네.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할 친구. 두 분 우정이 평화롭게, 네, 사이 좋게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네. 집에 가는 버스가 너무 아, 네. 그럼 우리 환희님과 함께한 오늘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기 위한 영양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리류는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은가요? 세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생베리류는 3분의 2컵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베리류들은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크기 상관없이 그냥 3분의 2컵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베리류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나 농축액으로도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드실 경우에 소화 기능이나 장 기능이 저하돼서 다른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세척의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5분 정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은 베리류 말고도 껍질째 먹는 그런 과일들 있죠? 그런 모든 과일에 해당된다고 하시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식초로 씻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소가 조금 파괴될 수가 있고 또 맛의 변화가 올 수도 있어서 식초보다는 베이킹소다를 더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는 오일이 샐러드용인가요? 평소에 사용하는 오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평소에 사용하시는 오일이 아마 후라이나 이렇게 볶음, 이렇게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하는 오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답변은 샐러드용 오일을 말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식사하실 때 음식에 들어가는 기름도 있잖아요. 그 양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숟가락씩 따로 드신다고 하시면 양적으로 조금 많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살펴볼까요?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 회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드시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것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으로 드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양 Q&A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투병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어려워도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달라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을 함께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 지금은 좋은 때 지금은 좋은 때 램프에 불이 켜질 때 모든 것이 이토록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새의 깃털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릴 것 같은 이 고요함 지금은 좋은 때 가만가만히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바로 그런 때 산들바람처럼 연기처럼 조용조용 천천히 에밀 베르아렌 지음